얼마 전 사건을 해결하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던 강산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당신이 안강산입니까? 긴장을 푼 채 늘어져 있던 강산의 눈이 빠르게 남자를 훑었다. 자식, 명품으로 발랐네. 강산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사건을 좀 해결해 주시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강산은 다짜고짜 돈 얘기를 꺼내는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형사 생활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 일에 뛰어든 안강사는 이런 부류의 은밀한 사건 의뢰를 종종 받곤 했다. 시작하시죠. 형의 죽음에 대해 밝혀달라는 남자는 사뭇 억울한 표정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경찰에서는 이미 단순 자살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었지만 절대 자살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례지만 형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희 형 얼마 전 돌아가신 배우 김석주입니다. 아, 김석주 씨? 강사는 놀라움에 눈이 떨렸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배우 김석주는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며 중년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유명 배우였다.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강산도 그의 자살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던 터였다. 그렇군요.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실은 제 형수가... 형수라니요. 김석주 씨 미혼 아닙니까? 그건 대외적으로요. 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강사는 김석주의 미망인 오미란을 찾아갔다. 형사 시절 사용했던 신분증을 내밀며 강사는 어렵지 않게 성북동의 정원 딸린 2층 저택에 들어섰다. 저는 김석주 씨가 결혼한 줄도 몰랐습니다. 강사는 정원이 보이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오미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런데 무슨 일로? 경찰 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곱게만 살아온 중년 여성 같은 첫인상과는 달리 오미란은 제법 매서운 말투를 쏘아대며 강산을 뜯어보았다. 보통 여자가 아니네. 강사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여자의 사건 당일 행적을 꼬치꼬치 물었다. 그날 난 운동 중이었고 남편은 2층 서재에 있었어요.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물론 있겠죠? 물론이에요. 친구와 함께 요가를 했으니까요. 친구라면 강산의 물음에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되물었다. 근데 동남경찰서에서 왜 성북동으로 수사를 나온 거죠? 그게 저희 관할서랑 겹치는 사건이 있어서요. 그래요? 저택에 들어서며 강산이 내민 경찰 신분증을 눈여겨본 여자는 의심에 찬 눈으로 강산을 보았다. 만만치 않은 여자야. 오 과장한테 뒤처리 좀 부탁해야겠어. 오형식 과장은 강산이 동남경찰서에서 근무할 시절 수사과장이었다. 형사를 그만두고도 종종 강산의 부탁으로 정보를 넘기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곤 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의뢰비의 일정 부분을 두둑이 챙겨주곤 했다. 오미란 연락 와서 둘러대니라 진땀 뺐어. 너무 흘리고 다니지 마, 자식아. 오 과장은 며칠 후 오미란의 확인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해왔다. 역시 치밀한 여자네.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얘긴데. 강사는 사건 당일 오미란과 요가를 했다는 친구 이지영을 찾아갔다. 운동으로 단련된 듯
탄탄한 몸을 가진 이지영은 공원 벤치에서 강산과 나란히 앉았다. 오미란과 달리 이지영은 제법 협조적이었다. 김석주 씨 사망 당일 오미란 씨와 함께 운동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미란이네 집 헬스룸에서요. 같은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란이에게 요가를 권했어요. 저는 우울증을 요가로 극복했거든요. 오미란 씨가 우울증이 있나요? 심한 건 아닌데 좀 있어요. 아무래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사는 처지라.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경찰의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별채에 마련된 헬스룸에서 요가를 했다는 것이 CCTV로 확인되었다. 바쁘신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는 이지영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역시 이번 사건도 쉽게 풀리진 않네. 강사는 오미란의 주변에서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엔 죽은 김석주 주변을 살폈다. 에이, 그럴 일 없어요. 석주 형님은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의리남입니다. 어렵게 찾아간 중년 배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그는 김석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인물이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의리남임이지. 다른 배우들을 만나봐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되었다. 강사는 다시 첫 물음으로 돌아갔다. 김석주는 자살인가? 타살인가? 강사는 다시 김석주가 살던 성북동의 저택으로 찾아갔다. 오미라는 친구들과 함께 헬스룸에서 요가를 하는 중이었고 그 중에는 이지영도 함께 있었다. 강산을 보자 마지못해 그를 거실로 안내한 오미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또 오셨어요? 아, 이거 제가 또 실례를 했네요. 다름이 아니라 김석주 씨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서재를 보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강사는 오미란의 눈총을 받으며 2층의 서재로 올라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석주는 이 서재에서 목을 매달았다. 두터운 밧줄을 목에 매달고 밧줄을 서재문에 설치한 간이 철봉에 걸었다. 자살에 사용되었다는 철봉은 현재 철거되고 없었다. 그가 자살을 했다면 철봉을 평소보다 훨씬 위쪽에 달았을 것이다. 가만, 그런데 문틀 위쪽, 자살 당시 철봉대를 걸었던 흔적은 남아있는데 평소에 고정되어 있었을 아래쪽은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평소 턱걸이를 목적으로 철봉을 하려면 위쪽 위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가 자살 당시 처음 철봉대를 설치했다는 건데 평소에도 철봉대를 이용해 자주 턱걸이를 했다는 오미란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철봉대의 흔적은 그녀의 거짓말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택을 나온 강사는 김석주의 일반인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30년 지기 친구들이 같은 날 자살했으니 모두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김석주 씨 말고 자살한 친구가 또 있습니까? 카페에서 김석주의 고등학교 동창 얘기를 듣던 강사는 깜짝 놀랐다. 네, 석주가 죽은 날 종수 녀석도 갔습니다. 무척 친한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날 자살을 했다니까요. 그 종수라는 분은 어떻게... 그 친구는 약을 먹었어요. 약물 과다로 그만.
그렇군요. 그 두 분이 자주 만났나요? 그럼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요. 둘 다 굉장한 미남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종수는 석주만큼 인생이 잘 풀리진 못했지만요. 사업도 계속 실패하고 아마 석주 돈도 꽤 갖다 썼을 거예요. 강사는 둘의 죽음에 연관성이 있을 거라 추측했다. 그럼 종수 씨란 분은 가정이 있었나요? 아니요. 싱글이었죠. 석주랑 같이요. 김석주의 오래된 친구들조차 그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사는 동창과의 만남 후 이종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바를 찾아갔다. 아저씨랑 만난 건 몇 달 안 돼요. 나랑 사귀고 반년도 안 돼서 죽었으니까. 호리호리 늘씬하게 뻗은 몸매의 여자는 바 테이블 너머에서 꼿꼿이 선 자세로 덤덤히 말했다. 자살 전에 특이점 같은 건 없었나요? 우울했다거나.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돈이 생겼다고 좋아했으니까. 돈이요? 네. 어디서 난 돈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제법 큰 돈 같았어요. 돈이 생긴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나랑 헤어지자고 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자살했어요. 이상하죠? 돈이 생기고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다면 다른 여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살을 한다니 강사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요? 여자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였다.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돈, 김석주란 사람이랑 관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저씨 핸드폰을 뒤진 적이 있거든요. 자꾸 헤어지자 그래서 딴 여자가 생겼나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석주란 사람한테 온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강사는 침을 꼴깍 삼키며 여자의 말에 집중했다. 어떤 내용이었죠? 돈을 보냈으니 빨리 일을 마무리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혹시 이종수 씨 핸드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유품은 양평에 계신 어머니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강사는 그 길로 양평으로 가 이정수의 핸드폰을 확보했다. 다행히 아들의 얼굴을 가끔이라도 보고 싶었던 노모가 핸드폰을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도 없고 해서 그런데 핸드폰을 켜면 아들 사진이 나온다우. 강사는 이종수의 핸드폰 문자와 카톡 대화방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게 누구야? 왜 여기서 오미란이 나오지? 강사는 이종수의 핸드폰에서 오미란의 흔적을 찾고 깜짝 놀랐다. 이거 뭐야? 둘이 연인 관계였던 건가? 강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종수가 오미란에게 보낸 카톡에는 사랑의 표현이 가득 차 있었는데 미심쩍게도 오미란과 카톡을 한 날 꼭 김석주와도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다. 오늘도 성공적. 곧 넘어올 것 같음. 오미란과는 주로 카톡을 했고 김석주와는 문자 메시지를 했다. 계속 읽어내려가다 보니 대화의 시작 지점이 보였다. 종수야, 입금했다. 나머지는 마누라 작업 성공하면 오케이? 그제야 강사는 머릿속에 스토리가 떠올랐다. 이 자식들이 오미란을 두고 거래를 했다 이거지? 강사는 김석주가 오미란을 떼내고 싶었던 것이라 추측했다. 물론 그 이유는 모르지만 오미란을 떼내기 위해서 잘생기고 매너 좋은 이종수를 이용했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둘을 자살로 위장시켰지?
갑자기 강산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자살 방법인 철봉과 약물과다. 이종수가 사용한 약물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었으니 둘 다 헬스클럽과 연관이 있었다. 함께 헬스클럽을 다니는 오미랑과 이지영.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갔다. 강사는 동남경찰서 오과장에게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곧장 헬스클럽 트레이너 이길상을 찾아갔다. 팔뚝이 내 머리통만 하네. 강사는 헬스클럽 사무실에 마주 앉은 이길상의 팔뚝을 움찔하며 바라보았다. 이길상 씨, 사람을 죽였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근육질의 몸과 달리 잔뜩 겁먹은 모습의 이길상은 심하게 눈빛이 흔들렸다. 강사는 더욱 몰아치며 그를 압박했다. 신용카드 내역을 보니까 가정용 간이 철봉대를 샀던데 왜죠? 헬스 트레이너가? 그건 집에서도 운동을 좀 하려고요. 그럼 본인 집에 설치를 해야지 왜 김석주 씨 집에 설치를 하셨을까? 지금 당신 집에 가서 확인해 볼까? 그리고 혼자 먹기에는 스테로이드제 구입 비용이 지나치게 많던데 스테로이드제 나눔이라도 하나요? 이길상의 사색이 된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당신 이종수가 살던 오피스텔 입구 CCTV에 잡혔어. 오미란 저택 CCTV는 그 여자가 처리해 줬겠지만 거기는 못 피했네. 강산의 말에 이길상은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도박 때문인가? 빚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팔뚝은 운동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칩 던지면서 굵어진 거겠구만. 이길상은 커다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죽여 울먹였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강사는 그의 거대한 어깨를 토닥였다. 사실대로 털어놔 봐.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모든 걸 포기한 채 털어놓는 이길상과의 대화를 마치고 헬스장을 나온 강사는 다시 오미란을 찾아갔다. 끈질기시네요. 네, 제가 좀 그런 놈이라. 그런데 김석주에게 여자가 있었습니까? 강산의 말에 오미란의 눈이 흔들렸다. 글쎄요. 있었다면 스캔들이 터졌겠지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자살을 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산의 말에 오미라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눈치 있으시네. 여자가 있었어요. 자살까지 한 걸 보면. 아마 나와 그 여자 사이에서 괴로웠나 보죠. 그 여자 누굽니까? 김진아요. 여배우 김진아 씨요? 네. 같은 작품에 출연했었거든요. 강사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김석주 씨는 당신과 헤어지려 했군요. 하지만 당신은 거부했고. 당연하죠. 내가 그림자처럼 산 게 몇 년인데. 어느새 오미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래서 죽였나요? 기습적인 강산의 질문에 오미란의 안색이 바뀌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김석주의 동창 이종수와 꽤 깊은 사이였던데 당신을 버리고 새 연인이 생긴 김석주. 절묘한 타이밍에 당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 이종수. 오미란은 말도 안 된다는 듯 피식 웃었다. 김석주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떼내려고 계획을 세웠고
사랑이라 믿었던 이종수마저 본심이 아니었다는 걸 눈치채자 당신은 두 사람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낀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두 사람이 친구인 줄도 몰랐어요. 에이, 그럴 리가. 강사는 이종수의 핸드폰을 꺼내 오미란의 눈앞에 내밀었다. 죽은 이종수의 유품이야 노모가 잘 보관하고 있더군. 그러니 이제 인정하시죠? 이종수와 연인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을 텐데. 이번에는 강산이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에게 오기 전 만났던 헬스 트레이너 이길상과의 녹취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거기에는 이길상이 제공한 오미란의 음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돈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일 하나만 처리해줘.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두 사람을 처리해줘. 내 남편하고 내 애인. 그 다음 상황 설명은 강산이 이어나갔다. 사건 당일 이길상은 이 저택에서 김석주를 철봉대에 매달고 바로 이종수의 오피스텔로 가 칼로 협박한 뒤에 약물을 사용해 죽였어. 어때? 이쯤이면 실토할 만하지? 경찰도 아닌 주제에 실토라니. 오미란이 눈을 번뜩이며 입꼬리를 치켜 올렸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잘린 경찰 주제에 경찰 행세를 하고 다니면 되나? 나 오미란이 그렇게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역시 집요한 여자라 생각하며 강사는 다시 긴장감을 조였다. 어쨌든 당신은 죄를 지었어. 나머지는 당신 말대로 진짜 경찰이 해결하겠지. 그러지 말고 나랑 협상하는 게 어때? 오미란이 붉은 입술을 뱀처럼 달싹이며 말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당신 돈 들어갈 때가 꽤 많은 사람이던데. 돈? 나 돈 필요 없어. 이 여자 왜 이래? 웃기시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강산이 더 이상 오미란의 말을 듣지 않으려 소파에서 일어나는 순간 때마침 미리 연락했던 오 과장이 관할 형사들과 함께 거실로 들이닥쳤다. 연행되어 끌려나가는 오미란은 강산에게 한마디 툭 내뱉었다. 멍청한 놈! 한동안 모든 언론은 오미란의 기사로 들썩였다. 이제 나도 좀 쉬어보자. 강사는 단골 호프집에서 맥주를 들이키며 언론에 밝혀진 오미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겠구만.